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수능 최저가 교과 학교장 추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5개 대학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자, 최저 완화를 통해서 교과 전형 일명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이게 어느 정도 합격 예상 컷을 만들어낼 건지 저희가 5개 대학교를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할 대학교 바로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대는 자연계 학생들은 변화가 없어요. 대신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 이 2개합 6에서 2개합 7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거 336이 347 된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네, 저 안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포진되게 되기 때문에 2개합 7은 좀 많이 완화시킨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성신여대 문과애들의 입결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한 2등급 대 중반에서 중후반 라인으로 좀 빠지는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데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 저렇게 완화되게 되면 2등급 때 이제 초중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34 정도에서 한 2.56 요 사이로 좀 지원권이 좀 형성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약간 소수점이 움직이는 부분이겠지만 생각보다 등급대가 약간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입결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약간 더 높여가지고 평균점을 좀 보셔야지 성신여대는 좀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대학교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인기대학교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선호하는 학교인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완화시킬 때 영어를 기준으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영어 2등급 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그냥 1등급으로 봐준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최저를 맞출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런데 2등급 받은 아이들을 1등급으로 기준을 잡아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완화를 많이 시켜주고 있는 거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입결을 볼 때 작년에 평균 컷을 기준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대신 중앙대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라인을 1.4등급 라인을 기준으로 잡는데 좀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1.6이나 1.7 아이들이 중앙대학교를 좀 도전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시즌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느 정도 평균 컷은 나타나야지 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2023 이제 입결이 발표 나면은 그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평균 컷에서 뒤로 좀 많이 밀린다라 그러면 도전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평균 컷을 기준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작년보다 좀 높아지는 형상들이 나타난다라면 작년 입결보다 높아질 거기 때문에 평균보다 좀 더 높은 이런 등급대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경쟁률까지 꼭 보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학교 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3개합 6에서 3개합 7 이렇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성균관대학교는 저 완화가 입결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나 줄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솔직히 저 완화시킨 것에 의해서 입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성균관대학교 이 학교장 추천은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저 20%라는 20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저 최저 완화시킨 것보다 더 영향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균관대학교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결이 솔직히 기준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워낙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일반고등학교 2등급 아이들도 막 합격하는 이유가 그 정성적 평가 안에 세부 능력을 평가하는 이 부분 때문이다 보니까 저 완화가 됐다라 그래서 입결에 대한 부분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1.3에서 1.4를 기준선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 전문교과나 이런 것들이 생기부가 좀 잘 구성되어 있다라면 한 1.56, 한 7, 8까지도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균관대학교고요. 자, 두 번째 탑2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추와 학우, 일명 학교장 추천과 학업부 수용이 다 완화가 됐습니다.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교과 중심으로 뽑은 다음에 서류를 보는데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의 반영 비율이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적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 3개합 6에서 3개합 7로 완화를 시켰다는 건 저 데이터 수도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균 컷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의 입결에 대한 부분에 교과 성적 자체가 좀 올라갈 부분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고려대학교로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준선을 잡는 거는 보통 1.2등급에서 1.4등급 정도는 돼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선은 지켜질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덜 빠질 거기 때문에 만약 1.6등급이나 7등급 아이가 학교장 추천으로 좀 도전권을 형성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이번 시즌부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요런 것들이 학교장 추천이고요. 학업 우수형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4개 합치를 맞춰온다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4개를 준비한다는 건 의대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맞추는데 4개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보통 3개 합을 많이 노리는데 이렇게 4개를 준비해서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을 도전권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4개 합 8까지 완화시켰다라는 건 아이들이 조금 더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학교 입결에 대한 부분에서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2023 기준보다는 훨씬 좀 적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4개 합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1.4등급부터 1.8등급 여기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고 심지어는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등급 아이들도 최저를 맞춰오면 한번 던져보자 라는 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1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 1.56이나 1.78 이 아이들이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지원권을 형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등급 아이들이 이제는 최저를 믿고 좀 도전권을 던진다라는 거는 작년만큼 쉽지 않다. 작년보다는 훨씬 쉽지 않기 때문에 2등급 아이들이 좀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1등급 때 중후반 정도는 돼야지 학업 우수형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세계함 6에서 세계 영역 각 3등급인데 이게 뭐냐면 세계함 6은 둘둘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3개를 합쳤을 때 6이 나오면 되는데 이 각 3등급이란 건 뭐냐면 333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이 9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2, 4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각 3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완화된 겁니다. 서강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합이 9를 만들어 온다는 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학교는 최저를 엄청나게 많이 완화를 시켰고 이 부분이 입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3학년 입결이 발표난 거를 그냥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없습니다. 그 라인에 대한 부분과 학교 레벨에 맞춰서 아이들의 전체 인원을 좀 따져봤을 때 한 1.2등급은 나와야지 이번에 지원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4등급 아이들이 완전히 도전권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서강대학교도 솔직히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조금 흔들리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없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과들마다 서강대학교는 솔직히 점수차가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그 벌어지는 부분도 좀 더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1.1등급부터 1.3등급 정도는 나와야지 이번에 서강대학교를 충분히 지원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4등급이나 5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전권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좀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으면 경쟁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비인기과를 지원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학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문과아이가 유럽 문화나 중국을 집어넣을 때 생각보다 경영경제보다는 입결이 좀 낮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만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된다.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너무 높게 형성된다고 봤을 땐 결코 입결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부분도 꼭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